이번엔 기업가치, 주주가치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 방법론을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평가 방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실제 투자에 앞서서는 이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가치 투자의 흐름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현금 흐름, 수익 가치, 자산 가치 대비 내재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의 현금 흐름 할인 모형, 퍼, PBR 등 주가 배수 모양을 사용하여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판단 근거로 삼는다는 가치 평가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이론적으로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상대 가치로 평가법이 나뉘고 따로 법률적 평가 방식이 있다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산 가치 평가법의 경우에는 기업이 보유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가치를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재무 상태를 반영하는 보수적 평가 방법으로 신뢰성이 높으나 미래 수익 가치 창출 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겠으며 특히 단기간에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벤처기업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고 주로 청산 목적의 회사 가치 평가에는 적합한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수익가치 평가법은 미래 창출 예상 현금 흐름,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기업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미래 현금 흐름과 할인율 산정에 있어 평가자의 주관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어 평가 결과 신뢰성에 있어 불확실한 면이 존재하지만 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성장성을 반영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이나 M&A 등 개별적 협상에 적용되는 평가법으로 DCF나 RIM, EVA 등이 있겠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법은 유사 산업 또는 유사 규모 기업의 시장 가격이나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PER, PBR, EV, EBITDA와 같은 방식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평가 방식이 빠르고 용이하나 유사한 비교, 피어 그룹 성장 회사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적용이 곤란한 면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평가법은 상속 증여, 과세가액 산정이나 합병가액 산정에 이용되는데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 평가를 절충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가중치가 얼마나 적정한가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재 가치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시장에서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가를 판단하여 우리의 투자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가치 투자를 위해 우리는 DCF, 림과 같은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모든 모델은 현금 흐름, 성장률, 위험, 즉 할인율이죠. 그리고 종료 가치라는 네 가지 핵심 변수를 추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는 말 그대로 기업 전체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주뿐만 아니라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까지 포함한 전체 이해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FCFF, Free Cash Flow to Firm, 즉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을 사용합니다. 이는 기업이 모든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재투자까지 마친 후 주주와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될 수 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ROIC, Return on Invested Capital, 투자 자본 이익률을 보며 기업 전체의 위험을 반영하는 할인율로는 Cost of Capital, 자본 비용을 사용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측 기간 이후에 기업의 잔존 가치를 더해줍니다. 반면에 주주 가치, shareholder value는 오직 주주에게만 귀속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 가치를 평가할 때는 FCFE, Free Cash Flow to Equity, 즉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이 모든 영업 및 투자 활동을 마치고 채권자에게 빚까지 갚은 후에 오직 주주들에게만 분배될 수 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주주 관점에서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ROE, Return on Equity,
자기 자본 이익률을 보며 주주가 감수하는 위험을 반영하는 할인율로는 코스트 오브 에퀴리, 자기 자본 비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측 기간 이후에 주주에게 귀속되는 잔존 가치를 더해줍니다. 결국 기업 가치는 기업을 통째로 산다면 이 기업이 얼마인가에 대한 답이고, 주주 가치는 주식 한 주 또는 모든 주식을 산다면 이 주식의 가격은 얼마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 두 관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대상을 달리 보고 사용하는 현금 흐름과 할인율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시면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시야가 훨씬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표에서 기업의 현금 흐름과 성장률, ROIC, ROE 두 평 분석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다뤄보며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 DCF, Discounted Cash Flow로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부르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절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는데요.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 현금 흐름 FCF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해서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구한다고 할 때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조달한 다양한 자금인 부채나 자기자본 등에 대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WAC이라고 부르는데,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가중 평균 자본 비용, 이 WAC이 9.5%, 영구 성장률 또는 잔존가치, 종료가치라고 하는 터미널 밸류가 2% 이렇게 적용하는 식으로 기업 가치를 도출한다는 것인데, 잉여 현금 흐름을 우리가 직접 엑셀표에 하나하나 기입하는 것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DCF 모델의 공식을 이해하고 리버스 DCF, 즉 현재 주가인 57,900원을 검색해서 이를 파악하고 이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를 거꾸로 계산해보는 내재된 성장률 역산 방식을 취하여 투자에 이 가치가 적정한가 라고 판단에 참고해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해 볼 핵심 용어는 세 가지인데요. FCF, 잉여 현금 흐름은 말 그대로 기업이 모든 영업 활동을 하고 재투자할 거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주주와 채권자에게 자유롭게 줄 수 있는 현금이 얼마가 되느냐, 이를 의미합니다. 이 돈이 많을수록 기업 가치가 당연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WACC,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 빌려온 돈과 주주들이 투자한 돈, 이 모든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의 FCF를 현재 가치로 끌어올 때 사용하는 할인율입니다. 터미널 밸류, 잔존 가치는 우리가 FCF를 예측하는 기간 이후 기업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인 DCF는 이 DCF 모형은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법인데요. DCF는 모든 흐름을 고려하고 화폐의 시간 가치와 리스크 구조를 정량적으로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DCF의 한계는 미래 현금 흐름과 WACC 등을 통한 할인율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크게 개입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단계적 투자, 연기, 포기 등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반영하지 못해서 불확실성이 큰 신기술, 벤처, 신규 사업 등에서는 가치를 저평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ntrinsic Share Price, 적정 주가를 평가하는 Residual Income 모델이라는 RIM, 초과 이익 모형 또는 잔여 이익 모델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모델은 현재 주당 장부 가치에 미래의 잉여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더하는 방식입니다. BPS, 주당 장부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회사의 자산을 주식수로 나눈 값, 즉 회계적인 주식 한 주당 가치입니다. 초과 이익 모형인 RIM은 기업이 순이익을 벌었는데 이 순이익이 주주가 투자하며 기대하는 최소한의 수익, 즉 자본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이 얼마나 됐냐를 의미하고요. 기업이 주주 기대를 뛰어넘는 이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순이익에서 자기 자본과 자본 비용률을 곱한 값을 빼서 잉여이익 값을 구하게 됩니다. 코스트 오브 에퀴티, 자본 비용률이란 주주가 기업에 돈을 투자하면서 이 정도는 벌어야 한다 라고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림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초과이익, 잉여이익을 할인하여 주주지분 가치를 산출하는 절대가치평가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림의 장점이 세 가지가 있어 이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림은 현금흐름 할인 모형 DCF의 한계점을 최소화하는데요. 자기 자본의 장부가액을 활용함으로써 미래 추정의 주관성을 줄이고 터미널 밸류에 대한 영향력도 작게 만듭니다. 즉 DCF에서 분석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부분을 림은 객관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당 할인 모형이나 현금 흐름 할인 모형과 같은 이론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지만 배당 정책 예측이 어렵거나 프리 캐시 플로우가 음수인 경우에도 림은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거나 영업 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림은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DCF의 단점인 장기 추정, 잔존 가치 과정에서 분석자의 자의성을 최소화시키는데요. 림은 장기 성장률 가정에 민감한 DCF와 달리 자기 자본 장부 가치를 기초로 하여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객관적인 기업 가치를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림도 역시 그 장기 성장률 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재무구조 변화에 대한 반영이 다소 단순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영업 환경과 재무 활동을 명확히 구분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작성된 재무제표와 산업별 특성 그리고 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Price Earnings Ratio, 주가 수익 비율 PER입니다. PER는 주가를 EPS, Earnings Per Share,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이를 Earnings Multiplier, 이익순수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EPS는 당기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PBR이나 PSR에 비해서 경기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퍼가 높다면 시장이 그 기업의 현재 수익보다 미래 성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퍼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퍼의 경우는 주로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순이익이 달라질 수 있어 왜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퍼의 한계는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 기업에는 퍼를 아예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장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업을 평가할 때는 퍼만으로는 이 기업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퍼가 상승하고 있다면 기업의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을 하며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이며 퍼가 낮으면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을 보수적이고 안전 위주의 경영을 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퍼 모형을 증권 분석에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퍼의 계산 방법의 조정 요인들이 분기, 반기, 1년과 같은 어느 기간의 주당 이익을 사용하는가, 납세 후 순이익을 사용할지 아니면 비경상 항목인 특별 손익을 제외한 경상 이익을 이용하여 유용성을 높일 것인지 또는 퍼의 크기는 분자인 주가보다는 분모의 주당 이익의 크기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되는 경향이 있다든지 경기 순환에 취약한 기업의 퍼나 적은 이익을 낸 기업의 퍼는 그만큼 변동성이 커서 퍼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제 하에서는 회계적 이익이 과대 계상되어서 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퍼는 다양한 특성들이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다음으로는 PBR이라고 말씀드린 이 Price Book Value Ratio인데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합니다. PBR은 주가를 자기 자본의 주당 장부 가치 BPS로 나눈 비율인데
퍼는 수익 가치와 대비한 상대적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반면에 PBR은 자산 가치와 대비한 상대적 주가 수준을 측정한 지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산 가치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만약 PBR이 1보다도 작다면 현재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PBR의 장점은 기업의 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실적 악화 가능성은 낮은 안정적인 기업을 찾는 데에 유용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PBR 역시 단점이 있는데요.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장구상 자산 가치가 시장에서 실제로 인정받는 가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무형자산 비중이 높거나 공장 설비처럼 고정자산 회전 속도가 느린 기업에서는 PBR이라는 지표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한 방법은 순자산의 대체원가,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순자산의 대체원가는 주식의 시장 가치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양자 간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되면 기업 인수의 표적이 되거나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하여 시장 가치에 변화가 초래되기 때문인데요. 이 양자를 비율인 주식의 시장 가격에서 대체원가로 나눈 것으로 표시를 하면 이게 토빈의 Q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1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가 바로 이러한 측면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토빈의 Q는 자기 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으로써 PBR의 장부가 평가 문제를 보완하며, 이 토빈의 Q가 1보다 클 경우에는 기업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Q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적대적 M&A의 타겟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의 주주 가치뿐만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가치까지 포함된 기업 전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EV/EBITDA와 EVA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로 기업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시가총액을 넘어서 시가총액에 순부채를 더한 값입니다. 즉 기업을 통째로 인수할 때 필요한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비타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으로 기업의 순수한 영업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앞서 살펴본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평가하는 퍼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자본 구조도 감안하여 평가하는 장점이 있는 지표가 바로 EV/EBITDA입니다. EV/EBITDA는 기업 전체의 가치를 세금이나 재무구조, 감가상각 방식에 덜 민감한 영업현금 창출 능력과 비교한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영업이익은 흑자이나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기업의 내재 가치를 상대가치 평가 모형으로 분석할 때 가장 적합한 지표입니다. 즉 부채를 많이 쓰는 기업이나 감가상각비가 큰 장치산업 기업 간의 비교에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M&A 시에 기업의 인수가치를 평가할 때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인데요. 이 EV/EBITDA의 단점으로는 비현금성 비용을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현금 흐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Economic Value Added EVA 경제적 부가가치입니다. EVA는 기업이 투자된 자본 비용을 초과하여 얼마나 순수한 가치를 창출해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공식은 ROIC에서 외글 나눈 값에 투자한 자본, 인베스트 캐피탈인 IC를 곱하거나 또는 같은 값으로 EVA가 도출될 수 있는데,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 세후 영업이익, NOPAT에서 투하 자본의 외글 곱한 값을 뺀 것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EVA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기업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즉 자기 자본 비용을 넘어서는 가치를 창출했다는 의미로 가치 창출을 뜻하게 됩니다. 반대로 EVA가 0보다 작다면 가치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EVA의 가장 큰 장점은 회계적 이익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자기 자본 비용까지 고려하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 창출 능력을 보여주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역시 회계 처리 방식이나 가정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EVA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세우순 영업이익이 30억 원,
자본 비용이 10%인 자기 자본 200억 원일 경우 EVA 모형으로 평가한 기업 가치는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EVA를 계산할 수 있고, 오늘 우리는 PER, PBR과 같은 주가 배수 지표부터 방금 살펴본 EVA, EV/EBITDA와 같은 기업 가치 기반 지표까지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각 지표는 기업을 평가하는 서로 다른 관점을 제공하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가장 정확한 기업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분석에 대한 자료는 네이버 파이낸스 창이나 다트, 나이스 비즈라인, FN 가이드를 통해서 검색해서 얻도록 하고, 초기 스타트업 경우는 이런 데보다는 더 보이시나 혁신의 숲 같은 기업 재무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또 여러 개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야후 파이낸스나 인베스팅닷컴, 너무나 많은 여러 플랫폼들이 있으니 한번 기업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이런 사이트들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앞서서 이런 정보들을 참고 삼아 보는 것은 좋지만, 기업마다 감가 생각이나 일회성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연구개발비, 이걸 어떻게 생각하, R&D 비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스톡 옵션 등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부채를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따라서 각자 제각각 그 자의적인 기업 가치 평가 방식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국가 간의 GAAP, IFRS, 또 한국은 KIFRS 등 회계 기준도 다 달라서 어, 사이트를 보셔도 그날그날에 계산해 놓은 퍽값이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재무 분석을 하고 가치 평가를 하려면 굉장히 고품질의 정제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고가의 유료 플랫폼 사용이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전업의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상에야 이제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찾아보고 접근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은 다행히도 유튜브에서 사실상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감사한 분들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또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치 평가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저의 경우는 기업 분석 시에 기업 리포트나 관련 자료 데이터를 이제 매월 몇십만 원대로 이제 유료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결제해서 조금이라도 더 정교한 기업 분석에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수강생분들께서는 어, 어, 이 강의를 계기로 장기적으로 앞으로 다년간 노력과 시간을 쏟아서 투자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거기에 지금은 이제 AI가 직업군에 대한 기존의 상황을 크게 변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 대의 AI 시대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을 해서 뾰족한 공부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사고력과 창의적인 전략 방식을 기획하는 걸 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더 투자를 하고 실력을 올려서 향후에는 수익률 창출에서도 본인의 업사이드 포텐셜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업 분석을 수행하실 때에는 앞서 배운 유동성, 안정성, 레버리지 지표로 재무 구조를 체계적으로 진단한 뒤에 DCF와 실물 옵션을 활용하여 내재 가치를 산출하고 PBR, EV/EBITDA, PSR 등 다양한 상대 가치 평가법을 통해서 시장 평가와 비교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의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이 큰 프로젝트에서는 실물 옵션 적용으로 의사결정 유연성을 정량화해서 보다 정확한 가치 평가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재무제표 분석과 기업 가치 평가는 단순한 수치 비교를 넘어서 기업의 사업 모델, 산업 특성, 미래 성장성, 리스크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면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이런 통합 전략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전체 강의의 주제는 대체 투자와 핀테크이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 다룬 수준은 이런 개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차차 알아가야 한다 정도로 접하고 저희 클래스 101 수강생 분들께서 차후에 더 깊게 공부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